공사비 비싸다고? 대출 다 나와요. 개발하는 건 나와. 세금, 대출 다 피해갈 수 있어. 제가 모범 사례라고 함은 임대 수익 측면에서 싸게 짓고 비싸게 받자. 투자의 정석. 대충 임대나도 솔직히 200만 원이 나가요. 7개층. 그러면 연 임대료가 1억 5천. 근데 원가가 25. 임대 수익만 8%야. 옆에도 지어서 바로 매각했습니다. 사옥으로. 개발을 딱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거야. 아, 사장님, 이거 지금 급매로 나왔다. 지금 딱 사장님이 찾는 그 건물이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온 거야. 가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건데 지금 뭐 급매로 나왔다, 주변 시세 대비 지금 10% 싸게 나왔다, 뭐 땅이 몇 종인데 뭐 용적률이 몇 프로다, 막 존나 얘기해. 일단 고개는 끄덕여.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해? 지금 팔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게 팔려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진짜 괜찮았던 거지. 그 기회를 잡았어도 강남에 건물을 한 채는 올렸을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건물을 딱 만나는 게 결혼할 여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 결혼 어렵지만 여러분, 이혼은 더 어려워요. 내가 해봤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혼할 거 아니잖아. 나중에 팔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만나야 돼. 이재명 정부 때문에 아파트는 끝났어. 주식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자산의 근본은 뭐야? 부동산 중에 이 땅과 건물이에요.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실 걱정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 주택 건물도 세금 걱정 없이 대출 이빠이 받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개발만 곁들여도 훨씬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노하우, 다양한 투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기준과 안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돈까지 벌어다줄 그거를 6월 둘째 주에 디벨로퍼 정규반에서 모든 걸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산을 불려줄, 그 다음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런 투자의 길, 이런 거를 찾기 위한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검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마신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5월 달에는 그래도 행사가 많잖아요. 가정의 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놀기 딱 좋은 날이다. 부동산 임장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어디 나왔죠? 같은 지역을 우리가 임장 2번 찍은 적이 잘 없기는 한데 잘 없죠. 약수역 중구 신당동 인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을 잡은 사람들은 약수터죠. 일단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약수역 인근의 임장 컨텐츠를 1년 전쯤에 한번 찍었고, 그건 어디냐면 저 블럭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녀볼 때는 반대쪽 둘러보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왔죠? 촬영 동선상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그 송파동에서 또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한 10억에서 20억 한 초반까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추천해달라, 이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근데 주택가 강남 근생은 좀 아닌 것 같다. 최상급지가 아니어도 되니까 좀 괜찮은 데 없냐? 라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송파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방배에서 일부, 서초에서 일부, 그 다음에 마포나 이런 중구 같은 데에 한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원하면 현금 흐름, 아니면 안정적인 상가로 세팅할 수 있는 곳, 그거를 설명드리기에 좀 적합한 지역인 것 같아서 찾아와 봤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내 투자 방향이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준주거 지역에서 중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보는 것. 어쨌든 규모로는 크잖아요. 맞아요. 강남에 뭐 4, 5층짜리 꼬마 빌딩 하다가 준주거로 와버리면 최소 6층에서 7층 이상 가버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 일조권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약수역 주변이 다 준주거예요. 주변의 동네 분위기, 지어진 사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에서 신규 채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직접 땅도 찾고 고객분들이랑 상담도 하고 땅 분석도 하고 건물 짓는 거 디벨롭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자 중에 한 분이 또 이 근처에 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죠. 네, 그분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가능하면 좀 제 강의를 들었던 정규 수강생이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개발 일을 하면 디벨로퍼로서 성장하는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범 사례라고 함은 임대 수익 측면에서 싸게 짓고 비싸게 받자. 투자의 정석. 동네 준주거마다 다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땅을 그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데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외벽을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돌, FM이죠. 벽돌로 하잖아? 벽돌로 하면 저렇게 이렇게 돼요. 된다. 저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벽돌도 괜찮긴 한데 준주거는 깍두기가 되잖아. 그 깍두기라 함은 입체적으로 디자인 건물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토지가 40평의 준주거 지역이고 연면적은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139평입니다. 2016년 8월에 15억 3천만 원, 평당 3,8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7년 사자마자 바로 이듬해 신축을 하셨고, 2017년이면 공사비 굉장히 쌌잖아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를 약 300만 원 중반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5억 정도만 받고요. 부대 비용은 약 2억 2천 정도 봐서 총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요. 등기상 대출이 약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내 돈은 약 10억 정도 가지고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139평으로 끄는 이유는 자, 일단 주차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요 선은 임의로 그린 것 같고 여기 한 대, 여기 두 대, 여기 세 대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대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땐 두 대가 있는 게 여기 캔틸레버 방식이다 보니까 원래 도면을 모르겠어가지고 네. 기획을 잘했다. 용적률 100% 안 쓰고. 그다음에 1층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올근생으로 지었고 임대 조사하는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6층까지는 정상적인 상가 임대예요. 근데 이 건물이 7층이거든요. 근데 7층만 창문이 좀 달라. 그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뭐 알아서들 해석하시고. 그 일론 머스크가 24시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 1층 건물주분이 직접 사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특징, 이 건물이 건축 허가를 2016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7층 건축물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가 없어요. 건축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강의 때 대표님 매번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지어라 제발. 빨리 지어라 좀. 공사비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지으려면 주차 세대 컷 안 되기도 하고 그럼 1층 상가 날라가지 또 이게 7층 올려버리면 또 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되니까 지하 파야 되지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40년대생 부모님이 지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지은 거죠. 요거를 딱 최근에 아들에게 증여를 딱 했습니다. 그 AI 토지 추정 가격이 한 40억 중반에 지을 당시가 원가가 20억 초반이었거든. 잠재적 차익만 한 2배 된 거예요. 계속 월세 받으면서 자녀한테 증여하고 강남 아니잖아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냥 20억 벌었잖아. 여기가 층당 한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들로 쫙 돼 있거든요. 1인 사무실부터 그런 소형 사무실 찾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임대나도 솔직히 200만 원이면 나가요. 7개 층. 그러면 1,400만 원. 그러면 연 임대료가 한 1억 5천. 근데 원가가 20억. 임대 수익만 8%야. 벌써 원가를 거의 회수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막 비트코인 하듯이 막 이거 하면 얼마 벌어 막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업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본받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입니다. 또 옛날에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죠. 최근에 지을 거면 또 뭐로 지을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사무실로 지으면 여러분들 요새 공실 리스크 때문에 막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상가 누가 들어가냐, 사무실 누가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당연히 주택입니다. 여러분 사실 2종이랑 3종에서는 거의 4, 5층이나 뭐 높아야 6층이고 준주거로 오면은 뭐 낮으면 6층이고 높으면 8층 층수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되는데 보통 2종이나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이나 뭐 올근생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준주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가주택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위에 층을 그 뭘로 채울 거냐 고민을 했을 때 메디컬이나 학원이나 뭐 이런 류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런 일반적인 식당이나 뭐 이런 헤어샵이나 이런 것들이 3층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택 용도로 하고 쫙 올리는 게 이제 도움은 되는데 주택을 또 싫어하니까 요새. 근데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황금돼지 TV를 왜 보는 거야? 개발 디벨로퍼잖아. 공사비 비싸다고? 대출 다 나와요. 개발하는 건 나와. 세금, 대출 다 피해갈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준주거에서 조금 상권이 깔려 있는데 사이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다 뭐로 개발했는지. 요것도 사실 오피스텔인데 요거는 제가 시사점이 없어서 안 가져왔어요. 원래 좀 싸게 보유하고 있던 분이 지었더라고요. 요것도 비교적 신축이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관악구 신림동 같은 데 가면 딱 있는 통원룸 건물. 전형적인 업자 건물이네. 또 여기 봐봐. 또 있잖아. 이분이 등기도 떼보고 사업자도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통으로 분양을 안 하고 딱 지어서 임대 사업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토지가 56평 준주거 지역이고요.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24평. 그다음에 이 땅은 2019년 6월에 20억에 매입하셨어요. 그러면 토지 평당가 3,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2020년 이듬해 바로 신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약 6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18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대 비용 약 4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 등기상 대출이 35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7억 정도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 건물을 보면은 1층은 상권이 막 그렇게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그냥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랑 장애인 주차장 한 대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어서 하나만 분양을 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형으로 돌리고 계신다. 이게 상권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굳이 상가를 억지로 놓으려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계식을 넣은 것도 잘했고 그럼 이왕 기계식 넣으니까 주택형으로 가도 괜찮겠다. 상가가 주택보다 좀 주차 대수가 비교적 여유로워서 상가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다 주택형 오피스텔이랑 다세주택으로 가자. 이제 그 기획이 나왔던 거고요. 세부적인 지식, 수치 이런 게 궁금하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 건물을 살 때 똥을 싸기 전에 좀 오세요. 건물 살 때 또는 건물 산 이후에 상담하러 오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 주세요 하면 여러분 같은 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강남에 땅을 사온 거야. 중개사가 이거 주변 시세 대비 싸니까 해서 사왔대. 근데 딱 보니까 역세권이고 뭐 괜찮아요. 시세가 주변보단 좀 쌌어. 봤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생명인데 그거는 용적률을 다 못 먹는 땅이었어요. 땅 모양이 구려가지고
억지로 용적률을 채우면 채우는데 실제로 그래봐야 의미가 없이 공사비만 쓰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대. 그 용적률을 근데 다 안 쓰면 수익이 안 나는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싼 게 이유가 있었던 거지. 자기 돈 몇십억을 쓰는데 그걸 그냥 대충 중개사 말만 듣고, 중개사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했겠지만 결국에 판단과 책임은 건축주, 건물주가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제발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본인만의 안목, 그거를 저희가 6월 둘째 주에 정규 강의에서 객관적인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투자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워드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5주 과정을 해요. 뭐 임장까지는 6주인데 한 주에 3시간이니까 15시간만 투자를 하면 사실 내 돈 몇십억, 몇억 아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또 공부상 주택이 아니에요. 다세대로 되어 있는 4개 층 말고 5개 층인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좋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좋은 게 이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 합쳐서 거의 20개 호실 되는데 전부 대지권 등기가 되죠. 소유권이 나뉘죠. 소유자는 물론 나 한 명이긴 한데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뭐 10주택자, 20주택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주택으로 임대하는 거잖아요. 신축했을 때 그 건설임대 사업자라는 혜택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특히 더 인상 깊었던 거는 35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 말은 뭐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나오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보증보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상환을 해서 은행권에 대한 근저당을 없애고 전세 보증금으로 쌓은 다음에 나머지는 월세로 해서 현금으로 돌리고 그걸로 이제 용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와도 근저당이 없으니까 유지가 되고, 굉장히 알짜배기로 이렇게 한 10년 갖고 있다가 또 차익 올라가면 또 팔면 되고, 하나씩 팔아도 되고 통으로 팔아도 되고 또 그런 옵션까지 있는 거죠. 신축하면은 뭐 호스텔 아니면 강남근생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니냐? 졸라게 많은 길이 있다.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 6월 둘째 주에 정규반 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된다. 사옥은 없냐? 디자인 건물 없냐? 다 준비를 해놨죠, 여러분.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컨셉, 다양한 투자 전략, 다양한 구성 이런 걸로 해서 보유 형태 아니면은 이제 매각 형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축이라는 약간 무기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역의 서남측 블럭이고,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은 다산동으로 바뀌어요. 개구면 김지선 알아? 다산에와 여기 살잖아. 아, 진짜요? 아니? 치과의원, 뭐 한의원 저 건물 있죠? 저 건물도 준주거의 신축사래요. 그래서 뭐 등기도 떼고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특이점이 없어. 왠지 아세요? 땅을 한 20년 보유했고요. 대출이 없어요. 편안하게 지었다. 전략이 좋아. 사실 이면인데 대로변 건물처럼 메디컬로 했잖아요. 근데 시사점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적도상 우리는 지금부터 계단을 내려갈 건데 이게 이 대도로변에 이어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량 진입이 안 되잖아요. 요런 땅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적도만 보고 사면 잘못 사는 거다. 계단이 있어서 이 땅 같은 경우에 차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막다른 도로 끝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대로변에서 들어왔는데 안쪽으로 오면 도로가 좀 넓은 편이긴 합니다. 이면치고는. 뒤로 갈수록 좀 오르막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요 동네에서는 작은 힙한 가게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왜냐면은 여기를 통해서 다산 성곽길까지 또 가는 그런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건물을 좀 산 거고. 자, 여러분, 저희가 임장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석한 거, 이런 거 자료도 같이 얻어보고 싶으시면 이런 자료, 회원 전용 영상까지 해서 멤버십 한 달에 뭐 9,900원이죠. 커피 2잔 값으로 정보 좀 많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블럭이 은근히 디자인 건물로 개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보고 내 건물, 내 사무실, 내 아지트로 쓰려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사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대로변 첫 번째 이면이다 보니까 2, 3층까지는 일반 사무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약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병원이 많아. 약수역 인근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기는 병원류가 꽤 많네. 드디어 건물 딱 보이죠? 벌써 이걸 사례로 다루겠구나 싶죠? 딱 잘했네. 딱 노란색 라임스톤이잖아. 그리고 약간 특별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라임스톤 기반에 포인트를 제대로 줬다. 그리고 딱 이거는 사옥 느낌이 나잖아. 전반적으로 닫아놓고 창문 많이 없이. 결국에 준주거에서 개발을 잘한 첫 번째 사례고, 준공 직후에 바로 팔았습니다. 수익도 잘 냈어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43평의 준주거 지역이고 지하 1층에 지상 6층까지 연면적은 137평. 2019년 9월에 24억에 매입하셨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5,580만 원 정도에 매입했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약 650만 원 정도만 봐서 예상 공사비 10억 5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부대 비용은 약 4억 5천만 원 하면 총 사업비는 약 39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23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21년에 준공이 난 다음에 2025년 4년 동안 보유를 한 뒤에 작년 9월 55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세전 차익은 약 1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 돈은
한 16억 정도로 했으니까 ROE는 100%내 투자금만큼 벌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딱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과감히 4억으로 개발을 남들보다 일찍 한 거. 그것도 되게 안목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 대로변에 나름 메디컬도 많고 막 3, 4층까지 다 차 있잖아. 이면인데 그거를 보고 확신을 얻으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금 촬영할 때 브리핑하면서 몇 번을 끊었나 몰라. 지금 유동인구가 많아요. 역도 가깝고 이게 코너 땅에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길에 딱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가시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살린 것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다 기회를 보고 저렴이 땅 사서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급지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동네마다 이런 데가 숨어 있어요. 다 있죠. 옆에도 지어서 바로 매각했습니다. 4억으로. 아, 이거 이건 아세요? 몰라요. 자, 이 사례는 앞에 거랑 비슷하게 오피스로 짓고 4억으로 쓰시는 분한테 판 것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기획적으로 주차를 좀 더 많이 넣은 점이 특이하고, 저는 여기서 투자 관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묘사를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은 29평짜리 작은 땅 2개였어요. 한 1년 반에 걸쳐서 천천히 삽니다. 한 분이. 사서 딱 개발을 해서 팔아먹은 거지. 그래서 약간 이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배울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빨간 벽돌은 토지를 두 필지를 합쳐서 60평에 지은 거고, 땅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지하를 파지 않고 약 181평까지 이제 지었고요. 이 땅은 2016년 4월에 하나는 8억 9천에 샀고,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에 9억에 또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9천만 원에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평당가는 약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했고, 이드메인 2017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평당 공사비 약 45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상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대 비용은 약 3억 9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유 있게. 총 사업비는 31억 8천만 원. 거기에 등기상 대출이 21억 8천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 약 10억 가지고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2018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과 동시에 3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가는 31억 8천에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세전 차익은 5억 7천만 원 정도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내 돈 약 10억 들고 했으니까 ROE는 약 50% 정도 추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만 더 늦게 팔았으면은 저 옆에 분보다 수익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20년, 21년이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등장이 왔었잖아요. 2018년에 바로 팔았는데도 근데 어쨌든 수익 잘 보셨으니까 역시 잘했고, 4억 타겟으로는 주차 배치도 되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필로티형 구조로 해서 가시성 있는 데는 상가를 놓고 뒤편에다 주차를 놓고, 사무실 코어도 안쪽으로 빼서 비 안 맞고 이동할 수 있게 한 거, 요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작은 디테일이지만. 창문도 좀 사선을 둬서 포인트를 줬고, 6층도 지금은 건폐율을 용적률 때문에 다 못 먹었지만 구조물로 좀 커 보이게 그런 효과를 좀 줬습니다. 오늘 다뤄드린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준주거 지역인데 일단 용적률을 다 안 쓴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일조권은 안 받아도 주차 대수는 연면적은 쓰려면 또 필요한데, 작은 땅에서 주차 대수를 다 만족시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떤 건축물로 기획을 할 건지, 몇 층까지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랬을 때 주차 대수 나오는 걸 감안해서 1층에 상가를 뺄 건지 말 건지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뾰족하게 기획을 하는 게 좀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 돈은 얼마인지, 대출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하를 팔 건지, 지하를 팠을 때 상권이 유입될 만한 임차 업종이 있는 건지, 그런 상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게는 10억 초반, 좀 여유 있게 하고 싶다, 레버리지 적당히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억 가지고 하기에 딱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그 돈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부동산 전화하겠죠. 물건 줄 거예요. 보면 아세요? 몰라. 그러면 좋다고 하겠지. 중개사는 당연히 팔아야 되니까. 진짜 좋은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그 기준을 세워드리는 정규반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더 깊은 얘기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